안녕하세요. 서경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야영장 운영자 안전위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께서 야영장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본 시행규칙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광진흥법에 등록한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우리 6개 분야, 총 4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야영장 사업자는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재 예방 기준, 전기 사용 기준, 가스 사용 기준, 대피 관련 기준, 그리고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기준, 마지막으로 위생 기준, 이렇게 6개 분야에 따라서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화재 예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야영용 천막에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별도의 보관함에 수납해서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된다. 반드시 이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가 설치해서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연기감지기,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손전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기본시설에서 편의시설 설명을 하였듯이 글램핑이라든가 아니면 고정형 카라반 임대형 시설이죠.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다음의 기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재료를 천막으로 해서 바닥에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야영시설, 그렇죠. 글램핑이죠. 자, 이러한 시설들과, 자, 두 번째는 야영용 트레일러. 그래서 이제는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서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그러한 시설들은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제5조에 따른 방역성능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 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업주가 이용자들에게 대여하는 그러한 글램핑 시설은 방염 소재의 천막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KC마크가 확인된 그 마크를 이용자들이 구분하기 쉬운 곳에 부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가 설치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제1호 라목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최소한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러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옆에 천막으로 불이 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행부에서는 그 전에는 6m 이상의 이격거리를 권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3m 그리고 독일의 6m 이러한 기준에서 저희가 미국의 기준을 따라서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화재 예방 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가 설치해서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그래서 내부에서는 반드시 화목 펠릿 난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이러한 펠릿 난로가 유지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렴하다 보니까 사업주들께서 이러한 펠릿 난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화재 예방 기준을 위해서 사업주들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업주들께서 전기 사용을 시설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전기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 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관계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정 높이는 얼마일까요? 예, 50cm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홍수나 많은 비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이 방수형 단자함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가 설치해서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 그래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셔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개용 전선은 야영 장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그러한 가요관, 전선관을 이용해서 적정 깊이에 매설을 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해서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야영장들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을 해서 공중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태풍이라든가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피복이 벗겨져서 누전이라든가 또는 이용자들의 감전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시다면 이 전선들은 매설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스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주들께서 설치해서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글램핑이나 또는 대여용 카라반 시설에서는 가스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반드시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완성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꼭 정기검사를 완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용 자동차나 우리 캠핑용 트레일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관계 법령에서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 차에 싣고 오는 그러한 가스 용기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 능력이 13kg 미만, 13kg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13kg 이상 되는 저장 용기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하는 것은 야영장 사업주들께서 절대적으로 차단을 시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께서는 우리 대피 관련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들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많은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긴급 방송 시설들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앰프의 최대 출력이 10W 이상이면서 우리 들을 수 있는 가청거리가 250m 이상인 메가폰을 한 대 이상 반드시 갖추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의 시설 배치도나 대피소, 그리고 대피로비 소화기, 구급상자에 대한 위치도, 그리고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 방법, 그리고 이용자들의 안전수칙들을 표기한 게시판들을 안내데스크나 아니면 화장실 입구, 아니면 개수대 입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시판의 내용들이 야간에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곳에는 조명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이나 구호 설비, 그리고 환자들의 긴급 후송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막상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후송 대책들을 수립을 해 놓으시면은 그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용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 대책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와 그리고 야영장 내의 관리 요원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서 야영장업을 신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를 하여야 야영장 등록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최초로 조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안전 의무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된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나 홍수 등의 재해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의 안내 표지를 눈에 띄기 쉽게 설치를 하여 주시고요. 해당 구역에 대해서 접근 제한이나 또는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영장 입구를 포함해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명시설이나 폐쇄로 텔레비전은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 요원이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그러한 야간 순찰 일지를 작성해서 해당 지자체에 1년에 2번, 반기에 한 번씩 반드시 안전점검 일지와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의 야영장 내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를 하고 그러한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그 점검표에 기록을 해서 반기별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 결과는 2년 이상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자, 또한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시 행동 요령 그리고 비상 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관리 요원이 24시간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 요원은 고지대에 있는 각종 주의, 금지 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해서 야영장 이용자 제한을 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생기준 중에서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먹는 물이 아니라 개수대라든가 화장실에 사용하는 자연수, 우리 계곡에서 물을 유입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데요. 자갈이라든가 또는 잔디라든가 또는 기타 등으로 배수가 잘 되게끔 설치를 하여 주셔야 하고 인체에 유효하지 않은 그러한 재료들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6가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영장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들께서는 본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잘 준수하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